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행정행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재 53페이지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54페이지 재량권의 개념, 재량행위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량권, 재량행위의 개념은 이미 설명한 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재량권 부분은 재량권의 한계, 축소, 판단 여지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행정행위의 개념입니다.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의 공법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정행위는 강학상 개념이며 실무상으로는 처분 혹은 행정처분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기본법 안에서는 이것이 행정작용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종류는 가장 기본적인 구별이 일단 침익적 행정행위이냐 수익적 행정행위이냐 혹은 대인적 행정행위이냐 대물적 행정행위이냐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침익적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수익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대인적 행위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서 하는 행정이고, 대물적 행위는 물건에 대해서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 승인, 문화재 지정 처분, 위생업소 폐쇄 명령 이런 것들은 대물적 행위입니다. 대물적 행위와 대인적 행위의 구별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하면은, 대물적 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가 결합하면은 그 효과가 승계됩니다. 즉 영업허가, 양도양수 개념에서 보듯이 영업허가를 A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그 영업허가가 B라는 사람에게 승계되는 경우에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맺어서 영업허가는 대물적 행정행위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리고 또 수익적 행정행위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물적 수익적 행정행위는 효과가 승계됩니다. 즉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영업양도양수 계약에 의해서 B라는 사람이 A가 받은 영업허가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대물적 허가 등록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양도 가능하며 신고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것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지만은 승계된 이후에 승계받은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개별법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물적 침해적 행정행위, 예를 들면 위법 건축물의 철거 명령에 대해서 그 효과가 제3자에게 승계되는가, 허가받은 영업의 양도에서 양도인의 사업 수행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재 처분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마치 민사 판결에서 판결의 효과가 제3자에게 효과를 미치는 경우, 그런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물적 수익적 행정행위는 효과가 승계됩니다. 다만 신고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대물적 침해적 행정행위는 제3자에게 승계된다. 자, 그 다음 구별은 일반 처분과 개별 처분의 구별입니다. 일반 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일회적인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있죠. 처분적 법률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으로 바로 처분의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 그런 걸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죠. 처분적 법률보다는 낮은 개념이 일반 처분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의 집회 금지 명령, 개발 제한구역 지정 처분, 그리고 도로가 공물인 경우에서의 공용 개시 행위, 그리고 박물관, 도서관의 이용 규율입니다. 이용 규칙,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표지판에 의한 교통제한 표시, 이런 것들이 일반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처분으로서, 행정행위로서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행위는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 이것도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서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 포장 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 대여 금지 의무 등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별적인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 자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일반 처분은 그 일반 처분에 해당되는 개별 상대방에게, 개별 국민에게 직접적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구별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는데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또 구별될 수 있습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자연적인 자유 상태를 규율하는 걸 말합니다. 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 행정행위는 권리나 능력을 새롭게 부여하거나 창설시켜주는 걸 말하는데, 특허, 인가, 공법상 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따로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준법률적 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통지, 공증, 수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54페이지에 있는 재량권과 재량행위 개념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개념을 설명했고, 구별 실익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54페이지와 55페이지 걸쳐있는 판례. 이 판례의 사건명은 뭐죠?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입니다. 자,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가 재량 행위냐 아니냐는 그런 뜻입니다. 밑줄 친 부분 보면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법규는 허가 요건을 일률적,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최소한도만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이 정한 검토 사항은 단순한 행정처분의 발령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적합 여부의 판단 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의 범위와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것이다. 그 이유는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그 범위와 기준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했다고 해서 그것대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속행위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적합 여부 결정은 공익에 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특히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판단은 재량권으로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의 존중은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도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적법한 것으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돼야 되고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돼야 된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재량권의 한계.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그러죠.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된 경우에도 무한정하지 않고 그 재량이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다. 외적 한계, 법적 객관적 한계를 벗어나면 일탈이라고 하고, 부여된 내재적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즉 내적 한계를 벗어나면 남용이라고 합니다. 일탈 남용. 근데 이걸 뭐 특별히 구별하지는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일탈과 남용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탈과 남용이 되는 경우는 법 규정 위반, 이건 명백한 거죠. 사실오인, 분명하죠. 평등 원칙 위반, 자기구속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절차 위반, 그리고 재량권 불행사 또는 재량의 혜택. 불행사는 고려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혜택은 그 고려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적인 목적 혹은 다른 공익을 위해서 다르게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 통념상 현재의 타당성을 잃은 경우, 즉 명백히 불합리한 행사, 이런 것들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재량의 축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결정 재량은 없어지고 선택 재량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재량만 남는다 하더라도 또 그 재량의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소되는 것이 아예 영어로 수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랬죠. 자, 이미 다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죠?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관련해서 설명했습니다. 그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 1항을 보면은 응급 구호 필요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 긴급 구호 요청이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아주 엄동설안에 취객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경우 반드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되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는 법률 규정상은 재량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재량권이 영어로 수축되는 경우입니다. 위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 그 다음 판단 여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재량과 관련해서는 이 개념이 반드시 등장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행정법이 독일법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독일법의 용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Beurteilungsspielraum이라고 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공간, 영역, 그걸 말합니다. 판단 여지라고 우리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한 걸 우리 행정법 학자들이 따라서 쓰고 있는 거죠. 법률이 요건 규정에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두 개 이상의 판단이 모두 적법한 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공공안녕과 질서, 중대한 사유, 식품의 안전, 환경의 보전, 이런 불확정한 개념을 법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볼 수 있죠. 이것은 뭐 공공안녕 질서, 중대한 사유, 식품 안전, 환경 보전,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모두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때 그러면 이 판단 여지, 불확정한 개념이 들어간 부분의 법률 요건을 해석할 때 법원은 행정청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존중해서 판단 여지 내에서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에 속하는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재량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이 불확정 개념을 쓴 경우에는.
그래서 재량이냐 판단 여지냐가 엄격하게 따지면 구별될 수 있지만은, 왜냐하면 재량은 불확정한 개념을 쓴 경우 이외에 더 큰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판례는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판단 여지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판례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면접 전형에서 임용 신청사의 적격성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것, 감정평가사 시험의 합격 기준, 사법시험의 출제, 교과서 검정 처분, 토지 형질 변경의 허가 요건, 이런 것들은 재량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또 임용 면접 이런데 공무원으로서의 적합한 사유죠. 이런 사유, 공익성의 판단, 이런 것들에서 판단 여지 개념도 들어갈 수가 있죠. 공공 안녕과 질서, 중대한 사유, 이런 개념이 들어가니까 이런 개념에서 판단 여지와 재량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상이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재량행위, 재량권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를 공부하겠습니다. 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